정리를 해보면 최종 가서 수업 실현을 경험했던 게 다음과 같이 5번입니다. 일단 이걸 보시면 최종 탈락했던 애는 왜 떨어졌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추후에 임용을 보면서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합격했던 해와 단순하게 비교하면 최종 탈락했던 해는 전부 1차 점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종 합격했던 2번은 가장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2020학년도에는 3점이 더 높았고 2021학년도에는 5점이 더 높았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1차 점수가 높아야 합격한다는 건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것처럼 뒤집은 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수업 실현을 5번 경험하면서 느낀 수업 실현 고득점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겪었던 사례 또는 일화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실현 스터디를 하다 보면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평가해야 하는데 어느새 학생이 되어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수업을 하는 분들이 가지는 특징을 교사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업 실현이 아니라 그냥 수업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저는 이 교사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수업 실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다움이란 말이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요소로 나눠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공간 활용입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경험이 많지 않으면 긴장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실 공간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탁에 의지해서 교탁의 공간만 활용하는 정적인 수업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수업을 조심해야 합니다. 학창시절의 수업을 생각해보면 선생님께서는 교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탁의 왼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어느새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이동은 수업 실현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공간 활용의 중요성을 느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 지인 A는 사회교과였고 1차가 컷보다 7점 이상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시험 전날 서로 수업 실현을 한 번씩 봐주기로 해서 봤는데 당시 A는 교실에서 수업한 경험이 없어서 판서를 할 때를 제외하면 교탁에서만 수업을 진행하더라고요. 너무 정적인 느낌의 수업이라 걱정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실제로 수업 실현에서 많이 깎여서 최종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다움을 보여주는 건 비언어, 반언어적 요소입니다. 시선이나 얼굴 표정, 몸짓, 말의 속도, 목소리 크기, 억양 등 다양하게 있겠죠. 이 요소들은 보통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기 경험이 많은 분들, 약간 타고났다란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런 요소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수업을 많이 하면서 향상해야 하겠죠. 수업 실현에서 교사다움이 중요하다면 수업 실현 조건이나 수업 내용은 어떨까요? 수업 실현 문제를 보면 1차와 같이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포함해서 실현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는 지역의 수업 실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건을 다 지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럼 수업 실현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 그리고 수업 실현 조건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교사다움보다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수업 실현 준비를 하면서 B 선생님과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B 선생님은 학교 경력이 있으셔서 수업 실현을 보고 있으면 나머지 스터디원 전부 수업을 듣는 학생이 된 것처럼 느낄 만큼 수업을 교사답게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수업 실현에서 점수를 잘 받으실 거라 생각했죠. 당시의 수업 실현 주제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B 선생님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분석이 아니라 분류를 잘못 읽는 실수를 하였고 수업 실현 내내 분류를 바탕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으니 시험 결과에 대해 큰 걱정을 하였지만 결과는 반전 아닌 반전이었습니다. B 선생님은 수업 실현에서 0점 몇 점 까이는 고득점을 받았고 결국 3차에서 뒤집어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2016학년도 임용에서는 수업 실현 조건을 지키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C 선생님이라고 표현할게요. 당시의 실현 주제가 홍길동전이었는데 실현 조건 중에 정계일을 진행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C 선생님은 수업 실현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정계이 활동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실현을 끝냈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한 거죠. 당연히 C 선생님은 자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C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린 B 선생님처럼 수업 실현을 교사답게 잘한다는 느낌을 주는 분이어서 조건을 놓쳐도 점수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C 선생님은 실현에서 고득점을 하였고 1차도 높으셔서 무난히 합격을 하셨습니다. 수업 실현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건이나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내용을 지키는 것보다 교사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더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현 후기를 찾아보시면 조건을 놓치거나 내용을 잘못 설명하였는데 무난히 점수를 잘 받고 합격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에는 긴장되는 시험에서 구상 시간 안에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조건을 숙지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합격했던 2020학년도에도 저는 수업 내용을 틀렸었습니다. 당시 수업 실현 주제가 광고가 나왔어요. 광고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조건에 있었는데 두 자료를 주고 각각 평가하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지도안을 짜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구상 시간 안에 내용을 확신할 수 있는 답을 정할 수 없었어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보다는 교사다운 수업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두 자료를 정말 적당히 평가만 하고 마무리했었습니다. 수업 실현을 하고 나와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니 대부분의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적절성에 대한 평가 답안이 갈렸습니다. 저는 두 자료의 내용을 항목을 나누어 평가했고 두 자료 각각 어떤 부분은 적절하고 어떤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적으로 정답일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는 교사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조금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1차 점수가 커트라인이었어도 뒤집고도 2점이 남을 정도로 높은 2차 점수를 받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다움의 중요한 요소 세 번째로 학생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수업 실현 스터디를 좀 하다 보면 수업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보단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걸 보여주다 보면 결국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원 경력이 많으셨던 분이 임용 수업 실현에 대해 잘 모르셔서 설명식 수업을 거침없이 하셨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완벽한 강의식 수업과 조금 부족한 활동 중심 수업 중 선택한다면 당연히 활동 중심 수업이 점수를 잘 받을 겁니다. 학생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단순히 학생에게 내용을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교사의 내용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학생의 완벽한 답변, 뭐 이런 것처럼 질문, 답변 이렇게 이어지는 1차원적인 수업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업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교사의 발문, 그리고 자연스러운 학생의 반응과 그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화면에 나온 내용은 제가 수업 실현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틀입니다. 이 틀을 보시면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수업 상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보면 여기 보시면 학생이 불완전한 답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사가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힌트를 바탕으로 학생이 온전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학생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친숙한 상황을 설정해서 발문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지난 어버이날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글쓰기 요소에 대해 기억하는 친구가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발문한다면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수업 상황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처럼 학생이 부족한 답변을 하고 다른 친구가 도와주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도 상호작용 상황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방법처럼 학생과 상호작용을 설정하면 훨씬 실제 수업과 같은 느낌을 주어 교사다움을 더 드러내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수업 실현에서 중요한 요소는 구조화된 판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수업 실현에서 일정 분량 판서를 포함하라는 조건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판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요소가 됐죠. 2020학년도에 제가 수업 실현 스터디를 하면서 함께한 D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D 선생님은 앞서 언급했던 선생님들처럼 수업 실현이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크게 문제점은 없는 무난무난한 수업이었습니다. D 선생님께서 가지는 강점은 판서를 구조화하여 깔끔하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업 실현을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수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핵심적인 내용만 판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다 보면 판서도 길어지니까요. 저도 이런 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D 선생님의 수업 실현을 보면 수업 내용 자체를 압축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만 설명했습니다. 내용이 부족한 수업,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상호작용에 집중하셨고 그대로 내용을 판서에 반영해서 누구보다 깔끔하게 판서를 하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판서를 하셨습니다. 2020학년도 최종 결과가 나오고 연락을 주셨는데 D 선생님께서는 수업 실험 만점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면접까지 만점 받아서 2차가 만점이었죠. 평가원 지역이긴 하지만 저는 2차 만점 받은 분을 처음 봤습니다. 엄청 대단하신 거죠. 제 생각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지만 구조화된 판서를 깔끔하게 하신 게 고득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만점을 받으신 분조차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실현하시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당부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작은 요소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처음 수업 실현 스터디를 진행하면 어떤 부분을 피드백해야 할지 몰라 작은 요소에 대해서만 피드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할 때 구상지를 들고 있는 손을 습관적으로 돌리는 것, 이런 것처럼 사소한 요소에 대해 피드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벽하면 좋지만 완벽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요소들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에 신경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의 속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긴장된 상황에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D 선생님도 말의 속도가 약간 빠르긴 했습니다. 말의 속도가 빨라 수업이 급해 보이거나 본인의 호흡이 무너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의 속도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사분들처럼 차분하게 수업 실현하면 좋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수업 실현 고득점을 위해 특히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